안녕하세요. 빈네트워크 대표 이창엽입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에 고압산소 치료기 제가 구입했다고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 구입하고 지금 2달가량 된 것 같은데 사용 후기 겸 어떤 장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장비를 선택을 했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 제작 회사인 삼보벤텍이라는 회사에 제가 직접 찾아와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준비해봤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삼보벤텍의 김준영 차장님이시거든요. 차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보벤텍의 김준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차장님을 괴롭히면서 기계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들 좀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시작해 볼게요. 따라오세요. 차장님, 이거는 우리 병원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큰 사이즈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 나가는 모델인데요. 그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에 비해서 뭐 체중이 한 150kg, 뭐 키도 2m 이렇게 체격이 완전 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더 편안하게 큰 사이즈의 챔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가장 큰 사이즈고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지금 여기에는 전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중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구입한 제품은 아닌데 성능에는 차이가 없는 거네요. 네, 이게 고압산소 챔버는 기압으로 성능을 말을 하는데 네. 똑같이 1.5기압 챔버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구입한 기종이 아닌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HB101 모델은 이제 의료용 모델이 아니라 이제 일반형 모델로 이제 병원이 아닌 뭐 프로 구단이나 뭐 운동 선수들이 있는 뭐 실업팀, 그다음에 고등학교 운동부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네. 그러면 사양은 우리 병원에서 구입한 거랑 동일한가요? 예, 기압은 똑같이 1.5기압인데 이제 기계적인 차이는 식약처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으려면은 의료기기에 부합하는 기준 규격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잘 쓰이지 않는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다 빼고 그리고 좀 더 간결하게 그리고 가격을 조금 낮춰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병원도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의료기기 인정받은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사용하실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 식약처 엄청나게 까다롭잖아요. 맞습니다. 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 안 거쳤다로는 그만큼 인증했다 라고 보거든요. 병원급에서 구입하신다면 인증받은 거를 구입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비용이 차이가 좀 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의료기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꼭 이 고압산소 치료기나 삼보벤텍 제품 말고도 많은 의료기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비슷한 종류의 의료기기를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되나 모르겠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아시죠? 중국산. 비슷한 사양의 거를 중국산으로 구입을 하면 가격이 10분의 1, 뭐 5분의 1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인증을 받고 안 받고가 그만큼의 퀄리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환자한테 돈을 받지 않는 장비들 중에 예를 들어서 혈관 잡는데 혈관을 보여주는 장비가 있어서 아, 이거를 주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혈관을 쉽게 잡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고장이 엄청나게 잘 납니다. 인증을 받는다는 거는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비용을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인증받은 기계를 산 이유는 그것입니다. 삼보벤텍은 여기서 전부 다 제조하는 예, 저희는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원통형이잖아요. 이 원통형으로 들어오지 않고 철판으로 들어와서 이 아래층에서 밴딩 작업과 용접을 하고 저 옆에서 나머지 부자재들을 완전히 용접을 하고 이 하얗게 칠하는 이제 도장 작업만 외주를 맡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소 챔버를 식약처에서 아까 저 안쪽에 있는 소프트 챔버를 이제 2005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고 지금 거의 18년 동안 계속 이제 주력 상품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제품이 고장이 난다고 해도 5년 뒤에 10년 뒤에 고장이 난다고 해도 AS가 안 될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좋네요. 제가 구입할 때도 AS, 의료기기는 항상 AS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요런 기계가 또 있는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국내 내수용은 아니고요.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하던 다인용 챔버인데 그 제품명이 이제 브레드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인용 챔버들은 워낙에 덩치가 커서 뭐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이제 대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뭐 벽을 뿌개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제품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얘가 식빵 모양으로 하나씩 쪼개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통과해서 그 설치 공간에서 조립을 할 수 있는 챔버고요. 그리고 1인용이 아니라 뭐 최대 이 식빵에 늘리듯이 2명에서부터 최대 뭐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넓힐 수도 있는 게 큰 장점인 챔버입니다. 저도 이거 구입도 사실 고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간지나잖아요, 일단. 그쵸. 저 원통 1인용보다. 근데 제가 이거를 결정적으로 이제 구입을 안 하고 쟤를 구입을 했던 거는 이게 6인용도 나오고 뭐 2인용도 나오고 다양하게 맞춰서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맞죠? 이게 2명이 한 번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동시에. 네. 예를 들어서 30분 치료를 한다, 1시간 치료를 한다 하면 2명이 동시에 안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한 명 들어가고 하다가 사우나처럼 문 열고 한 명 더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압이 들어가야 돼서 가압 감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우리 병원 아직까지 산소 챔버가 하나밖에 없지만 대형 요양병원에서 챔버를 여러 개 두는 곳도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저 원통형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로테이션 문제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고요. 기능적인 것보다도 겉보기에 좋아 보인다 이런 거에 치중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셔서 어느 병원 갔더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사우나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거는 산소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예민한 분들은 귀가 아파서 가압이 된다는 거를 딱 느끼시는데 좀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너무 적응을 잘하고 발살발을 잘 하시니까 이게 가압되는지 아닌지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거 산소 도대체 나오는 거 맞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겉보기에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모 의료원 원장님께서 사적으로 산소 챔버를 이용을 하시다가 이슈가 됐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의료원에는 이게 4인용인가 6인용인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원장님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4인용 챔버에서 하시다가 근무 시간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만큼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대형 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서 예약제로 1시간 동안 한다 이랬을 때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병원 운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 이게 더 좋은 거, 저게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와, 근데 진짜 스케일이 있으니까 뭔가 다르긴 하네요. 간지나죠. 요거 한번 보실까요? 고압 산소 챔버 치료의 간단한 메커니즘인데 너무 회사에서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고압 산소가 원래 산소라는 게 이 적혈구 아시죠? 적혈구에 산소가 붙어서 세포나 내 몸의 장기로 산소를 운반을 해요. 우리 몸에서 대략 적혈구에 붙어서 이동하는 게 한 산소 운송량의 80에서 90% 정도가 되고, 여기에 산소가 물에 녹거든요. 액기체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이동하는 게 뭐 10에서 20% 안 됩니다. 대부분 10%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장기로 산소 전달이 되는데, 각 장기 산소 전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신경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자율신경 교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율신경 치료하는데 신경으로 혈액을 전달하는 그 혈관 기능 개선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율신경 주사 치료도 하고 또 수액 치료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요런 것도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고압 산소는 내가 여기다가 그냥 산소를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약국에 파는 이 스프레이 산소 있잖아요. 그런 거 줘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걔로 먹어봤자 이 적혈구에 들어가는 농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고, 고압을 줘야 되는 이유는 이 결합형 산소를 늘리는 것보다 용해형 산소, 그냥 혈관 안에 녹아있는 산소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플라크가 낀다고 하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요즘 뭐 경동맥 초음파에서 내 몸에 혈관 플라크가 얼마나 꼈냐 이런 걸 보기도 하는데, 미세혈관인 모세혈관에 플라크가 얼마나 꼈는지 우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도 제가 구입 예정인데,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적혈구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얘한테 아무리 산소를 많이 줘봤자. 그러면 녹아서 들어가는 산소들이 세포로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녹일 수 있는, 압력이 올라가니까 많이 녹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적혈구에 붙어서 가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혈액 자체에 산소를 다이렉트하게 녹이는 방법은 압을 강하게 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로도 산소가 들어가나요?
아니죠. 피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폐로 들어가죠. 아, 폐로. 피부로도 산소를 흡수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인간은 고등동물이라서 피부로 흡수하는 양은 극히 미미하고요. 뭐 물론 파충류나 뭐 곤충류들은 피부로도 산소를 흡수한다고 해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폐로 통해서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압산소 치료의 효과. 첫 번째, 많이 사용하는 거 피로회복. 젖산이라고 하는 산소가 부족했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어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 젖산 생성이 많이 되거든요, 내 몸에. 이 젖산을 빨리 빼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특히 운동선수들, C 호나우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대표적인 유명한 자기 집에 고압산소 챔버를 사놓고 사용하는 선수들이 이런 젖산을, 운동하고 과하게 생긴 젖산을 빨리 빼주기 위해서 늘 이용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구입한 지 지금 2달 정도 됐잖아요. 2달 정도 됐는데 우리 병원 고압산소 챔버를 제가 제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 전날 운동을 하고 당일은 잘 못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개운해진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개인차는 좀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운동을 하고 점심시간에 고압산소 챔버에 한 30분 정도 들어가 있다가 오후 진료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랑 산소 챔버를 안 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랑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좀 내가 느끼는 피로도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주관적인 거라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느낄 수는 있는데 꾸준히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데 피부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도 고압산소 챔버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도 나와 있는데 우리 몸이 노화가 되면 텔로미어라는 DNA 뒤에 붙어있는 DNA 중에 노화와 연관된 DNA,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런 텔로미어라는 거를 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점점 짧아져요, 텔로미어가. 근데 그거를 짧아지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준다, 고압산소 치료가. 그런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활성산소 중화라는 기능도 있는데 산소를 많이 주는데 활성산소를 줄여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활성산소란 건 불안정한 산소예요. 그게 아니고 안정적인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서 활성산소가 내 몸에 데미지를 주는 것을 좀 억제해준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오죠. 면역기능 증강, 암 치료 전후로 제가 구입한 제일 큰 목적이고, 우리 병원 암 환자들 많이 오시는 병원이니까 제일 큰 목적이고,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 특히 뭐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 이런데 구멍이 생기고 조직이 괴사되고 그런 경우가 막 있어요. 있는데 이 조직 괴사가 언제 오냐? 방사선 하는 도중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딜레이드 리액션이라고 뭐 6개월 있다가 오기도 하고 2년이 있다가 오기도 하고 5년이 있다가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괴사를 좀 막아준다. 그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케이스 하나는 제가 직접 경험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주변에서 제가 지켜봤던 케이스인데, 당뇨발이 생겨서 발을 자르자라는 이제 말을 들었던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 환자분이 발을 절단하는 거는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고압산소 챔버에 꾸준하게 계속 들어가셨어요. 주 3회 가셨대요. 그랬는데 이게 안 자르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당뇨발이라는 당뇨병 합병증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발에 괴사,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는 건데, 저기 보여드렸듯이 억지로 산소를 보내주니까 얘들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입각해서 생각하면 수술 전후로 산소 공급해서 회복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것. 암세포가 산소를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이제 많이 줌으로써 좀 괴사시키는 역할, 그리고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해주고 예방해주는 역할, 다양한 역할들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이제 혈액순환 개선, 외상 치유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이런 거 설명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집중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나 수험생들, 뇌로 가는 혈액이 좀 부족해서, 혈액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한 거죠.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려주면서 좀 집중력을 올려줄 수 있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들도 합니다.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재밌는 일화 말씀드리면, 여름에 병원에서 제가 진료실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있잖아요. 저도 두통이 생기거든요. 이제 에어컨 밑에서는 산소량이 좀 적어지게 되거든요. 두통이 이제 오전 진료가 끝나고 두통이 생겼는데, 점심 먹고 고압산소 치료기에 한 30분 들어갔다 나오니까 두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제 경험도 소개를 드려봅니다. 요 기계가, 요 모델이 우리 병원에 구입해 놓은 모델이고요. 우리 병원 첫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고압산소 치료기인데 산소가 안 나온다. 산소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산소가 나옵니다.
나오는 자리는 여기서 문을 닫았을 때 네. 저기 문 위에서 저 하얀색 보이시죠? 아, 네네네. 저쪽에서 이제 안에서 느껴지는 건 이제 바람이 막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통에 들어가니까 산소가 안 나온다, 이거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짜가 아니고 밑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제일 확실한 증거는 가압이 되면 문이 안 열립니다. 당연하겠죠. 내부 압이 세서 이걸 밀어내고 있으니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공기 있는 거,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산소 있는 거, 공기 중에 산소 있는 거 모르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아, 산소가 있는가 보다 하는 거지. 나오니까 좀 믿고 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환자 케이스 한 명 경험해서, 제가 이 기계를 구입하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좋다라고 했더니 제 주변 의사 선생님들 몇 분 구입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네트워크 선생님들이시고, 그분들도 또 우리 네트워크 원장님들도 본인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의사가 쓴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원장님들 피드백이 안에서 환자들이 압력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바라든지 게이지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피드백을 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나중에 모델 개선하고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계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HB701 모델이고요. 이제 3기압 의료용 챔버입니다. 이 장비는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지만 이제 기압이 실제로는 이제 4배 이상 많이 올라가는 3기압짜리 챔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압산소 치료는 이제 압력에 비례해서 혈액 속에 녹아드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높은 챔버일수록 효과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 3기압짜리는 필요한 적응증이 이제 아주 응급 환자들, 이제 옛날에 연탄가스 마셔서 응급실 실려가면 빨리 그 일산화탄소가 몸에서 빠져나가야지 환자가 이제 부작용 없이 빨리 이제 쾌유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가 이 고압산소 챔버 중에서도 이제 3기압짜리 이 챔버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보시기에 이제 외형적으로 똑같지만 이제 압력이 1.5기압 챔버에 비해서 많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출입문 창문이 이렇게 작게 돼 있고, 생긴 건 똑같지만 재질이 훨씬 두껍습니다. 훨씬 두껍고, 압력을 더 견뎌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훨씬 거예요. 두껍고 훨씬 무겁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자랑을 조금 하자면 이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3기압짜리 챔버는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아까 큰 챔버도 당연히 보여지기 위해서는 좋지만은 많이 이게 설치가 쉽고 장소가 협소한 병원에도 이제 설치가 되려면은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3기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 3기압이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항암이나 방사선하고 이제 조직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방 목적이면 뭐 1.5기압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해요. 근데 이미 괴사가 온 분들은 2기압 이상이 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네, 우리 병원에는 제가 아직 3기압에 대한 케이스를 볼만한 환자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저는 보내드리죠. 3기압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셔야 돼요. 그런 이제 조직 괴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아요. 특수한 상황에는 꼭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이식을 할 때 플랩을 돌린다고 하거든요, 의사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엉덩이에 있는 피부 이식을 이렇게 옮겨서 하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피부를 떼다가 이렇게 뭐 화상 입은 분들한테 돌려서 붙이든지. 화상에도 이거 많이 씁니다. 화상 치료에도 고압산소 치료 많이 씁니다. 하여튼 돌리든지 했을 때 혈액 공급이 잘 돼야, 즉 산소 공급이 잘 돼야 이 조직들이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나고 안착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성전환 수술은 피부를 돌리거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없는, 여성이 남성으로 될 때는 없는 페니스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만들어줘야 되고, 여성 같은 경우도 있는 거를 없애고 어쨌든 겉에 피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조직 재생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고압산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사장님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여기를 진짜로 제가 썼거든요. 네네. 이게 제가 원래 만드는 일은 안 하는데 자재 들어올 때 도와주다가 얇은 철판에 이렇게 싹 됐거든요. 갑자기 저는 이렇게 피가 솟구치고 막 그래서 막 응급실로 뛰어갔더니, 그 응급실에서 이제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이제 그날 밤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받고 한 60반을 가까이 꼬맨 거거든요. 그 원장님이 꼬매는 건 잘 꼬매졌는데 이게 한여름에 다쳤어요. 그래서 괴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식 수술을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입원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저희 여기에서 생각이 나서 그 병원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3기압 제가 맥스로 해가지고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하니까 괴사 안 되고
그래 좀 이거를 몇 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이거 한 부분이 있었어요. 업계 종사자 많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톡톡히 누리잖아요. 예, 예. 사실 이런 내용 아마 다치신 게 상처로 봤을 때 좀 된 것 같은데 한 2년 됐습니다. 2년? 네, 딱 2년 정도. 그 고압 산소 치료기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많이 높아졌지 2년 전만 해도 지금만큼 관심이 있던 시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의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고압 산소 치료기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서 하세요 해주시면은 좋은데 그래도 요즘은 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의뢰받았던 환자 중에 한 분은 돌발성 난청이 있어서 오셔서 이제 빠르게 좀 고압산소 치료기랑 물론 얘만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치료들이랑 좀 병행을 했지만 어쨌든 조금씩 의사들 사이에서도 인식 개선이 좀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고압산소 치료기 저도 참 관심이 많았던 치료고 와보니까 제가 또 몰랐던 거 새로 눈에 뜨이는 것들도 많이 있네요. 앞으로 의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저도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너무너무 의학은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요런 한 가지 보조적인 치료 언젠가는 얘가 또 주류가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근거 강도에서 보조적인 정도로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돼서 좀 더 많은 병 치료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